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제 2017년도 한 해가 남았습니다. 2017년은 역사에 어떻게 기록되겠습니까? 그것은 예정된 것이 아닙니다. 지금 한국인들이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미래는 우리가 결정하는 것이지 누가 다른 사람이 우리를 대신해서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리고 내일 우리가 뭘 하느냐, 뭘 생각하느냐가 결정을 할 것입니다. 한 해를 보내면서 좀 차분해지면은 생각을 깊게 하게 됩니다. 저는 이 순간 한국의 애국 우파 세력 그리고 역대 한국 정부가 뭘 잘못했길래 오늘 이런 내우 외환을 맞게 되었느냐,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 가장 큰 잘못이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가장 오랫동안 잊혀졌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대한민국이, 역대 정부가, 우파 정부까지 포함해서 버려버린 바로 국군포로 6만 명입니다. 국군포로 6만 명을 북한 정권은 돌려보내지 않고 억류했습니다. 우리는 북한으로 가고 싶다는 공산군포로를 다 보내주었습니다. 이런 불평등이 어디 있습니까? 6만 명, 북한에 버려진 6만 명의 국군포로는 어떻게 살다가 죽어갔느냐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자력으로 탈출해서 한국으로 온 약 80명의 국군포로의 증언이 있습니다. 그 자녀 약 200명이 지금 한국에 와 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통해서 6만 명의 국군포로는 3대 노예 노동을 하면서 아오지 탄광 등에서 쓰러져 갔습니다. 3대 노예 노동입니다. 아버지가 국군포로이면 아들도 아오지 탄광에서 일하고 그 손자도 일했습니다. 부자가 같이 지하 몇백 미터에서 일하면서 아침 일찍 출근하고 저녁 늦게 퇴근하니까 햇빛을 보지 못했다고 합니다. 식물도 햇빛을 보는데 우리는 햇빛을 보지 못했습니다 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20세기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어난 가장 큰 규모의 인권 말살입니다. 인권 말살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종군 위안부 문제로서는 일본에 매우 강경합니다. 근데 그보다 한 100배쯤 더 많은 국군포로 문제, 생존자를 기준합니다. 지금 100배라는 것은. 에 대해서는 북한에 대해서 한 번도 공식적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공식적으로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북한에서는 3대 세습만 김일성, 김정은 3대 세습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3대 국군포로의 노예 세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국군포로에 대해서는 무심하고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왜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을 알면 오늘 한반도 상황의 본질이 보입니다. 좀 정리를 한번 하겠습니다. 국군포로 송환 문제와 종군 위안부 문제가 어느 것이 더 크느냐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보면 입체적 관점이 가능합니다. 첫째, 국군포로 송환 문제는 인명이 걸린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국군포로가 지금도 살아있어요. 80대에 접어들었습니다. 대부분이. 그러나 종군 위안부 문제는 명예의 문제입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합니까? 생명과 명예.
종군 위안부의 고통은 과거의 일이고 국군 포로의 고통은 현재도 진행 중입니다. 북한에서. 그렇다면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둘째, 북한 정권이 불법 응용한 국군 포로는 약 6만 명, 적어도 수천 명이 지금 살아있을 것입니다. 종군 위안부 생존자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어느 쪽이 더 시급한 문제입니까? 셋째, 한국은 북한으로 가겠다는 북한군 포로는 다 보내주었습니다. 북한은 남쪽으로 오겠다는 국군 포로를 6만 명이나 보내지 않았습니다. 6개 사단입니다. 6개 사단 규모입니다. 이것은 전쟁범죄이고 국제법 위반입니다. 불법성이 명백합니다. 유엔도 북한 인권보고서에서 포로 응유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다뤘지만 한국 정부는 관심이 없습니다. 이명박, 박근혜 정부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넷째, 역대 한국 정부와 언론은 종군 위안부 문제의 해결 없이는 일본과 관계를 정상화할 수 없다고 강경한 태도를 보여왔습니다. 좌파 정부는 100억 달러어치가 넘는 대북 지원을 하면서도 한 번도 국군 포로 송환을 조건으로 내걸지 않았습니다. 국군 포로를 종군 위안부보다 홀대한 이유가 뭡니까? 군인이기 때문입니까? 아니면 상대가 북한이기 때문입니까? 북한에 대해서는 너그럽게, 아니 굴욕적으로 대해도 되고, 일본에 대해서는 강하게 대해야 합니까? 사실이 그렇다면 그것은 인종주의입니다.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다섯째, 종군 위안부 문제는 국가가 없을 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러나 국군 포로 문제는 국가가 있고 그 국가가 이들의 희생을 딛고 이렇게 발전하여 포로 문제를 해결할 국력을 갖췄는데도 순전히 용기가 부족하여 방치하고 있습니다. 국군 포로, 종군 위안부 어느 쪽이 더 시급합니까? 여섯째, 북한 정권이 6만 명의 국군 포로를 응용한 이유 중에 하나가 이승만 정부가 한미 상호방위 조약 체결을 압박하기 위하여 1950년 6월 18일 방공포로를 석방한 데 대한 보복이었습니다. 즉 응유된 6만 명은 우리가 자유와 번영을 누릴 수 있도록 희생된 분들입니다. 그분들이 희생을 딛고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서 종군 위안부만 챙긴다면은 누가 앞으로 총을 들고 조국을 지키는 전쟁에 나서려 하겠습니까? 이것은 국가의 윤리, 국민의 의리 문제입니다. 아니, 국가의 존재 이유에 대한 문제입니다. 몽골군은 포로를 전쟁을 하다가 포로를 남겨두고 후퇴해서 생존한 군인들은 다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본다면 우리 역대 국방장관, 역대 대통령 책임져야 합니다. 일곱째, 한국의 국방부와 통일부는 그동안 국군 포로를 돌려달라는 이야기를 꺼내는 게 무슨 죄라도 되는 것처럼 행동해 왔습니다. 이것은 이런 노예 근성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행동한 국방부니까 요사이 좌파한테 당하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은 남이 무너뜨리기 전에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우방국인 일본에 대한 태도와 적인 북한 정권에 대한 태도가 왜 이렇게 다릅니까? 이게 노예 근성 아닙니까? 이게 민족주의입니까? 그럼 같은 민족인 김정일이 저지른 범죄는 아무리 크더라도 덮고 다른 민족인 일본이 저지른 범죄는 그보다 사소하더라도 끝까지 추궁해야 된다. 이거는 내셔널리즘, 민족주의가 아닙니다. 레이시즘, 인종주의입니다. 동족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선악 판단이 달라지는 것은 20세기에서 가장 경멸하는 기준인 것입니다. 우리가 민족주의를 외치지만 그게 무슨 민족주의입니까? 김정은에게는 안 통하는 민족주의. 그것은 인종주의입니다. 종군 위안부 문제에는 예민하고 국군 포로 문제에는 둔감한 대한민국을 국제사회가 어떻게 보겠습니까?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런 가운데서 또 한 해가 갑니다. 올해 또 수십 명의 국군 포로가 돌아가셨을 것입니다. 남쪽 하늘을 향해서 침을 뱉었을 것입니다. 나라가 있는데 언젠가는 우리를 구하러 오겠지. 그러면 그 나라가 우리의 희생 덕분에 이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우리를 버려두진 않겠지. 이렇게 60 동안 기다리다가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사라져 가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종군 위안부 문제를 그렇게 깍듯이 다루는 그 자세로 국군 포로 송환에 노력해 주기를 바랍니다. 국군 포로 송환에 관한 한 북한에 현금을 주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